부자의 성공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 노후에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 3, 4, 5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1.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 만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유 불문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10,000보는 걸으며 살아야 합니다. 3. 삼시기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는 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4. 사랑하자는 겁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며 살자는 거지요. 5. 오직 오늘만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을 충실히 보내자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 주제, 부자의 성공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6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는 상상으로 보통 이야기하는 재벌급 부자 대부분으로 이 사람들은 대개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불화가 많고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상하로 알뜰살뜰 가능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3단계는 중상으로 약하지 않게 사는 멋진 인생이라고 하지요. 4단계는 중하로 벌고 쓰는데 바쁜 인생을 말합니다. 5단계는 하상으로 벌이 규모가 작고 여유가 없는 인생을 가리키지요. 6단계 하하는 아주 가난해서 도움이 필요한 인생으로 국가가 주는 세금 등으로 연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상당 부분 책임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와 같은 6단계 중에서 상상에서부터 하하 단계 중에서 가장 행복한 단계는 2단계나 3단계, 4단계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약한 상하 대 떳떳한 중상을 비교하면 젊은 부부가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떳떳하게 정상적으로 노력해서 자녀를 낳고 편안하게 살면서 월급을 받아서 최대 모을 수 있는 액수는 7억 내지 8억, 많아야 10억 이내라고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첫째는 멋진 중상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자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자신의 일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족과 생활할 수가 있고 가능하다면 이웃도 도우면서 인정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부자 인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중산층을 타겟으로 잡아야 할 겁니다. 둘째는 학력과는 이별하라는 겁니다. 학력과 물질은 거의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학력이 낮아서 물질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한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학력은 별로 물질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셋째는 근로는 분명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근로 가치서를 말하는 거지요. 가진 물질의 정도와 상관없이 평생 근로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로하고 물질을 받는 분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약 65%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로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평생 근로하는 겁니다. 직장이 있다는 것을 소중히 우리는 생각해야 하지요. 넷째는 진정한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배우자 없이 행복한 생활을 목표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집안, 학력, 외모보다 당신과 같은 미래의 꿈을 꾸는 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간에는 비굴한 초라함보다는 대등한 떳떳함이 좋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완벽한 배우자는 없는 겁니다.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면 가사는 또 반반씩 분담해야 되겠지요. 다섯째, 이웃과 함께 하는 겁니다. 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하다고 합니다. 빽빽한 생활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하고 당신이 여유를 먼저 베풀고 국가에 앞서 가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직장인의 부자의 성공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직장인 부자의 실험을 살펴보면 멋진 중상층이 되려고 하면 새로운 실험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중산층을 먼저 비교해 볼까요? 미국은 절대적인 부자,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부자라 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평범한 부자들은 전 세계에 1200만 명, 미국에 450만 명이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부자라고 하면 이들은 상하 혹은 중상 부부가 매년 약 20만 달러를 벌면서 공동 명의의 집과 자동차가 있고 주말에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부자에게 매혹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열등감도 없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내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물질에 굴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직장에서 나를 위한 최선을 다하자는 거죠. 불타는 지식 욕구로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가 떨어지면 새로운 분야의 모든 책을 사서 한 달 내에 독파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면 어느 날 회사에서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고 합니다. 한 대기업 여직원의 강한 생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출근하기 전에 신문 배달도 하였고 저녁에 번화가에서 액세서리 자판도 했다고 합니다. 즉 체면을 포기했지요. 즉 부를 이루는 데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실험을 계획하라는 겁니다. 학력이 낮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인생 실험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지금부터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실험을 직접 해보는 겁니다. 메모를 하지 말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가져야 할 12가지 습관입니다. 하나하나 지켜나간다고 하면 좋은 습관이 되겠죠. 첫 번째는 자존심을 키우는 습관입니다. 둘째는 내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습관이고 다섯째는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 습관이고 여섯 번째는 5번을 실패해도 끈기를 잃지 않는 습관이고 일곱 번째는 쓸데없는 돈은 쓰지 않는 습관이고 여덟 번째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제공해 주는 습관이고 아홉 번째는 내 인생의 방해 요소를 현명하게 피해가는 습관이고 열 번째는 실패한 일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성공하는 습관이고
11번째는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는 습관이고, 마지막 12번째는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는 습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버려야 할 12가지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내 스스로에게 미안해하는 습관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습관이고요. 네 번째는 하루에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습관이고, 다섯 번째는 쓸데없이 남을 욕하는 대화에 참여하는 습관이고, 여섯 번째는 돈의 달콤함을 쫓는 습관이고, 일곱 번째는 명품 구매에 매달리는 습관이고, 여덟 번째는 연예계 소문이나 뉴스에 현혹되었던 습관이고, 아홉 번째는 일이 실패하면 바로 낙담하는 습관이고, 열째는 남이 반대하면 밀어붙이던 일을 어물쩍 중단하는 습관이고, 11번째는 성공이 눈에 보이면 바로 우쭐거리는 습관이고, 마지막 12번째 습관은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습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주거지를 공유하라는 겁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주택을 공유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하지요. 시부모, 친정부모, 결혼한 형제, 미혼 형제와 큰 평수의 주택에서 같이 살게 되면 부를 축적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동차에 목매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하면 출시된 지 3개월이 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아주 믿을만한 사람에게서 중고차를 사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먼저 사라, 즉 더치페이는 금지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배울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사라는 겁니다. 커피를 끊으라는 겁니다. 당신의 한 달 용돈보다 회사의 회장이 개인적으로 쓰는 한 달 용돈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8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름을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떳떳하고 바르게 살면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법입니다. 동창회에 돈을 내고 종교단체에 돈을 내면서까지 이름을 탐하지 말라는 거지요.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남을 믿지 말고 남의 신뢰를 받아라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빌려준 돈은 영원히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 빌린 돈은 이자를 많이 쳐서 반드시 정해진 전날까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절대 보증을 서지 않는 습관이 있다고 하지요. 세 번째는 80% 달성하면 더 큰 목표를 찾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목표를 항상 상향 조정하고 그것을 바로 달성할 수 있도록 손발이 닳도록 노력하는 것이라 합니다. 네 번째는 행운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로또는 아까운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것입니다. 당첨이 안 되면 당신은 800만 분의 1에 베팅한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은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남들보다 3배 정도는 빨리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 당신은 이미 일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혁신하라는 겁니다. 발행되는 모든 신문들을 읽고 중요한 것을 메모하지 말고 바로 암기하라는 거지요. 서점에 가서 책의 목차만 적고 내용은 스스로 채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배우자는 가장 충실한 파트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100% 해주는 사람은 당신이고 80% 정도 해주는 사람은 당신의 배우자일 겁니다. 그러나 절친한 친구도 30%밖에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항상 배우자와 논의하고 믿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아름다운 부자의 조건 배려와 소통이라는 겁니다.
남들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당신이 가장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항상 들어야 되는 겁니다. 100년 후에는 당신의 이름만 기억되고 물질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